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 해피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뭐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봤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봤던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요,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세팅된 게, 세팅이라고 해봤자 그냥 이렇게 널어져 있는 게, 다른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영상을 찍고, 오랜만에 찍은 그 영상을 찍고, 그 다음 끊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요. 그런데 너무 똑같이 같은 옷이면은 똑같은 영상인 줄 알고 다른 분들이 그냥 나가실까봐 얼른 위에 옷을 바꿔 입고 와봤어요. 지금 저는 같은 날 찍고 있답니다. 영상 찍는 건 몰아서 찍어보려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좀 전에 제가 영상 찍은 거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제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제 얘기는 아직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상을 좀 그래도 적어도 10개는 넘게, 진짜 최소 10개는 넘게 봐야 저한테 궁금한 것도 생기시겠죠. 근데 이제 영상 몇 개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까? 해서 그냥, 저에 대한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언젠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다 하시면 해볼게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볼 건데 또 그런 얘기를 뭐를 해볼까 하다가 그나마 제가 봤던 예능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내용 같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기 위해서 좀 적어놓고 얘기를 해볼까 봐요. 어디에 적을까요? 우선은 그래도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뭔가 당황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뭘 켜고 있냐면 삼성 노트를 켰었는데 그냥 요거 다른 노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만 많아요. 여러분들은 계획 잘 세우세요? 저는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또 계획이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계획을 안 세우시고 사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면 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잘 지키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잘 지키시는지 저한테도 좋은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하다가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여기에 좀 적어놓고 해보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스르생 말고요. 스르생 다음 버전 뭐였더라? 이름이 어려워요. 그거. 언젠가는 뭔지 바로 아시나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제가 요거 최근에 봤고요. 끝났어. 이거 좀 더 길게 하는 줄 알았는데 12회인가? 그게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아, 말도 안 돼.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스르생 3를 기대합니다. 요거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얘기할까? 최근에 제가 지락실을 즐겨봐요. 지락실 뭔지 아시나요? 네. 지구 오락실. 요거 예능. 이거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밌게 본 게 뭐 있더라? 저는 사실 나는 솔로?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봤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별로 인기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나는 솔로랑 이거 나오면 솔로지옥 요거는 해외에서 인기 많은 것 같던데요. 솔로지옥 이거랑 그 다음에 환승연애 이건 예전 거죠. 환승연애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연애 프로그램 뭐가 있었죠? 그거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트 뭐예요 여러분? 하트싱어 아닌데 뭐 하트 뭐 있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요즘 하는 거는 하트 페어링인가? 그렇던데 뭐 요런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가 한국 컨텐츠 많이 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컨텐츠는 제가 최근에 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섹스 앤 더 시티?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후속작 저스트 라이크 댓 저스트 라이크 댓 요거 맞나? 요거 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것도 잠깐 봤어요. 가십걸 요즘 거 요즘 거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나마 최신 거 아주 예전 거 말고 근데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봤고 그 다음에 또 본 게 그거 봤는데 그거요. 자꾸 그거래.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그건데 섹스 라이프 무슨 대학에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섹스 라이프 어쩌고 뭐 있었어요. 이것도 섹스 앤 더 시티처럼 그런 류인가 봐요. 대학생들의. 그런 거 하나 봤었고 그 다음에 완전 최근은 아닌데 그나마 재밌게 본 거 영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이런 거 중에 또 뭐 있었는데 그리고 무슨 무슨 걸일까? 요거는 하여튼 제목을 모르겠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외국 거 말고요. 우리나라 거 있잖아요. 한국 거. 한국 컨텐츠에서 그거 생각난 게 또 있어요. 또 좀 재밌게 본 게 여러분도 많이 보셨나요? 폭삭 폭삭 말하면 다 아시나? 소가수다? 맞나?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걸 얘기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저도 봤는데 재밌었다, 뭐가 재미없었다, 뭐가 좋았다, 그냥 그런 얘기 하자고요. 별거 없죠. 그냥 그러니까 왜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혼자 보면 별로 재미있긴 한데 막 친구랑 보면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본 것처럼 아니면 안 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재밌다고 추천하는 겸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국인이래. 한국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또 생각났는데요. 한국 컨텐츠 5번째. 그거요. 그 기안84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BTS 진도 나왔는데 기안장? 그런 거 있잖아요. 기안장. 거기에 그 숙소 이름이 기안장인데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은 검색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컨텐츠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부터 기안장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슬의생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거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얘기하려면 스르생을 먼저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르생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걸 줄여서 슬의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제목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스르생 관련된 영상을 또 따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영어 제목이 뭐다 하고 찾아서 올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스르생 많이 보셨었어요? 저는 막상 그게 방영을 하고 있을 때는 안 봤다가, 왜 안 봤었냐면요. 이제 병원을 장소로, 그러니까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을 한국에서는 의학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의학 드라마들은 이제 거기에 수술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기도 하고, 막 아프고 쓰러지고 다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장면에서 막 피도 나오고, 막 장기 막 그런 수술 장면 나오니까 저는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 바람막이라 바사삭 소리 날 것 같은데 노이즈 제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이거 줄여서 보통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그냥 어쨌든 이거 대신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스르생은 그런 게 저는 무서워서요. 의학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빨간 거 피 나오고 그러면 전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학 드라마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막 누가 죽거나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슬픈 걸 좀 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어가지고 막 그게 너무 드라마인 거 뻔히 아는데도 어떡해 막 이러고 어떻게 안타깝다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주변 사람이 정말 죽은 것처럼, 주변 사람이 정말 아픈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보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르생은 너무 그러지 않는 편이야. 너무 막 울고불고 그러지 않고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재밌어. 이러길래 보게 됐죠. 그랬더니 거의 인생 드라마가 됐어요. 스르생 1, 2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3이 안 나오고 이번에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나온 거죠. 아, 그리고 스르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 생각해 보니까 뭐 작가, 감독, 출연진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르생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가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기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온다 했을 때 그냥 그 드라마가 나오면 열심히 보기는 해도 그 드라마가 제작이 어떻게 돼서 방영하는 게 미뤄져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뒷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이거 줄여서 이제 얘기할게요. 이거 줄여서 언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슬전이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언슬전이 되게 좀 진작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스르생이 잘 돼가지고 이제 전공의들을 위주로 그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진작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서야 방영이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진작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방영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할 부분은 이런 컨텐츠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현 상태, 요즘 최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의사들이랑 의사 대 일반인이랑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그렇고 일반인대가 아닌 것 같고 저 지금 말 좀 이상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의사 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과 대립구도라고 해야 되나?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대충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의사 선생님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대학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학 전공을 하는, 그걸 보통 의대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줄여서 대생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의학과의 의를 따가지고 의대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을 의대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생 수를 늘리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의사들은 그거를 반대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사들은
한국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뽑으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아니다. 우리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생을 더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의대생을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2,000명을 원래 뽑는다면 3,000명을 뽑기로 한 거죠. 뭐 1,000명 정도 더 늘리기로 했나?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2,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협의를 봐서 1,000명만 늘리기로 한댔나? 뭐 이렇게 막 말이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반대해서 왜 의사가 되려면요. 한국에서는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대, 의학을 배우는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수련원의 수련원? 수련의?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공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문의도 되고 교수님 되고 뭐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계 중에 좀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단계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오면 되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일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회사가 있는데 1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단 사원이라고 하죠. 이 100명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10명이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냥 다른 일반인이 있는 데에서 이 10명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뽑을 수 없잖아요.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수는 정해져 있고 이걸 졸업을 하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있는 그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한 거라서 여기를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으니까 이 단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단계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의료 사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의료 사태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 의료 분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컨텐츠 얘기하기로 해놓고 지금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왜냐면 어떤 일부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만두셔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요 얘기는 해드려야겠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더 뽑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근데 일반인들이나 이 나라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 편이에요. 일반인들 중에도 의사분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니까 그 가족분들은 이 의사를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더 뽑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의사 되는 의대생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의료계는 요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바빠졌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면 예전보다 이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뭔가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수술도 빨리 받고 싶은데 수술 날짜도 뭔가 미뤄지고 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의사들한테 약간 적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 드라마가 나왔을 때 반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 제작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파업을 해서 지금 문제가 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약간 안 좋게 보는데 의사를 더 뽑는 거를 반대하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언슬전 이 드라마는 의사들을 그래도 좀 좋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에서는 의사들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서가 분위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의 얘기가 아니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쯤 됐어요. 뭐 1, 2년쯤.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를 다 만들었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때 바로 방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방영을 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일반인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면 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다 얘기하면 그래서 안 하는 거겠지, 그래서 미뤄진 거겠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분위기 한참 막 안 좋았던 거가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 시간도 조금 지났고 해서 이제 이거를 방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르생에 나왔던 주인공들은 다들 되게 이미 유명했던 사람도 있고 좀 더 많이 유명해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더 익숙하고 사람들은 스르생을 더 기다리는데 언슬전에는 거의 신인급의 배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별 기대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여자 주인공인 그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여기에서 등장인물을 볼게요. 오이영 역할로 나오신 분인데 제가 지금 찾았는데 오이영이라고만 나와가지고 이분 고씨였는데 이름이 고윤정이요. 제가 고민씨 그분이랑 헷갈려가지고 그 고윤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윤정 이분은 그래도 좀 유명했고 뭘로 유명했냐면요. 다른 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요. 안 봤지만 유명한 데 나온 거 알아요. 혹시 환혼 아세요? 드라마 환혼에 나왔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 제가 이거는 봤는데 무빙 드라마 무빙 아세요? 조인성하고 한효주, 차태현 요런 분들 나오신 그 무빙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예요. 이 배우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이 4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3명에 남자 1명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4분 중에서 이 고윤정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3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아니지 뭐 제가 안 봤으니까 안 보면 모를 수 있죠. 나머지 2 여자분은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1분 남자분 있잖아요. 그 남자분은 좀 이따 얘기할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또 다 보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저는 쇼츠에 나온 걸 보긴 했어요. 그 관식이의 아들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네 분이 전공의로 나오는데 전공의는 뭐 이게 영어로 하면 레지던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냥 레지던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공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어쨌든 전공의 4명이 주인공이 돼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 거죠. 근데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스르생 1, 2보다 많이 약했어요. 스르생이 훨씬 재밌긴 했어요. 근데 스르생 시즌이 또 새로 나오기 전에 그냥 아쉬운 마음에 볼만했다. 그 정도? 그리고 이 주인공 4분에 대해서 뭐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다 익어졌고 그러니까 저 배우 연기 잘한다. 아, 저 캐릭터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주인공 여자분 중에 한 분인 고윤정님 있잖아요. 전 진짜 무빙 때도 이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너무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그리고 어떤 때는요.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볼 때 AI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예쁘달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요. 제가 요즘 한국 그 배우나 가수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요즘 들어 가장 이쁘신 분이 이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는 요즘 좀 인기 있는 사람 중에 얼굴 가장 잘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차은우 님이거든요. 가수죠. 근데 이 차은우 씨가 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하여튼 이 차은우 씨가 진짜 너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흥분해서 말 빨라진 것 같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차은우 가수는 그분이 이제 배우도 하니까 배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차은우님은 진짜 잘생겼구나. 진짜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쟤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뭐 이쁜 사람이 많으니까 딱히 뭐 차은우처럼 남자 중에 1번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거의 고윤정님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쇼츠에도 그 남녀 원탑 해가지고 차은우님이랑 고윤정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같이 드라마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스르생보다는 덜 재밌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볼만했다. 여러분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도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영어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그 의학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좀 영어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는 안 보려고 했었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한국인 입장에서 의학 드라마를 봐도 의학 용어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뭐뭐뭐 하고 밑에 뭐라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도 어려운 의학 용어라서 그게 들렸을 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흘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예도 못 들잖아요. 뭐 의학 용어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어도 그게 한국말이어도 의학 용어는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아, 의학 영어는 그냥 흘려들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학 드라마도 봐도 되겠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학 용어는 그냥 흘려들으시고 다른 내용을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의학 용어를 빼면 여러분 용어랑 영어랑 달라요. 영어 이거는 잉글리시고 용어 이거는 WORDS words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용어는 말,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단어, 의학 용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의학 용어는 빼두시고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 일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특별히 어디가 뭐 아프다, 뭐 어디 괜찮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내용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많이 듣고 싶다 하면 이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락실을 얘기해 볼게요. 지락실 뭔지 다들 아시나요? 아, 이거 너무 길어서 끊고 이어가 볼게요.